안녕하세요. 권중광TV의 권중광입니다. 오늘은 12월 21일 화요일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부동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부동산 아파트가 주로 이제 생각을 하시게 되는데요. 전에도 제가 방송을 해드렸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그 수도권이라든가 전국이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아파트가 대폭으로 상승됐어요. 뭐 서울 같은 경우는 10억, 15억, 20억씩 막 올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아파트가 오른 것은 물론 그 수요 공급에서 공급이 부족해서 매물이 부족해서 그렇게도 있지만은 아파트를 몇 채씩 사재기 하는 사람들 때문에 더 문제가 일어납니다. 이게 투자 개념으로 이렇게 보니까 뭐 아파트를 말해서 5억이 올랐다 그러면 두 채 가지면 10억을 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파트가 서로 너도 나도 그 투자를 하다 보니까 투기를 하다 보니까 아파트 값이 이렇게 오른 겁니다. 물론 정부가 주택 정책, 이 건축 경제 정책을 왔다 갔다 너무 흔들리고 뭐 어떤 장관은 23번씩이나 막 움직였잖아요. 이게 막 해도 결국은 부동산을 못 잡았습니다. 이거 하나만 가지고 이 정부는 실정이 큰 거죠. 뭐 따질 말 것도 없죠. 하여튼 수도권에 이제 그 아파트 값이 이제 천정부지로 올라갔었는데 지금 요즘에 이제 아파트 값이 매물이 막 쏟아진다는 거예요. 근데 매수자가 별로 없다는 거야. 매물은 막 나오는데 매물이 나오는 원인은 이제 영끌이라고 있는 돈을 저기 주변에서 다 끌어막아가지고 한 채 산 사람들 금리 정부에서 금리 인상한다고 그러죠. 그리고 또 뭐 세금을 갖다가 뭐 막 매긴다고 그러죠. 부동 저 종부세라든지 양도소득세 막 매긴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게 걱정이 염려가 되는 거예요 이게요. 그리고 내년에 아무래도 또 떨어질 것 같은 거예요.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사람들이 생각해도 이거 앞으로 떨어지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매물을 내놓기 시작해요. 그럼 내놓기 시작하게 되면은 그 가격이 사는 데가 없으면 결국은 가격이 그대로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내려갑니다 이게. 그리고 이제 급매물이 나와요. 그런 중에서 내가 더 떨어지면 안 되겠다. 빨리 팔자. 그래서 나는 얼마만 받아달라. 그래서 이걸 급매물을 막 내놔요. 그러면 부동산에서는 급매물을 먼저 해주려고 애쓰거든요. 왜냐면 수수료가 많으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너도 나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값이 자꾸 떨어진다 얼마 나왔다 하면 점점 더 이게 던지는 거예요. 막 그냥. 그러면 결국은 이게 반토막도 나고 반토막 이하로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또 살 사람들은 관망하고 있어요. 야, 더 떨어지면 사자. 떨어진다, 더 떨어진다, 더 떨어진다, 더 떨어지면 사자. 그래서 매수를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 뭐 다 심리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정부가 이걸 잘 조절을 해야 되는데 내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었죠. 아파트 값이 내년 하반기는 인하될 것이다. 이런 이유로 인하될 것이다. 이렇게 내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저도 현대건설에 있을 적에 현대건설에 아파트 많이 지었지 않습니까? 용산에도 지었고 동부 이천동에 여러분들 동부 이천동에 뭐 아주 옛날입니다. 그 외국인들이 많이 살아고 그랬는데 한강변에 거기도 짓고 뭐 잠실에도 짓고 그 잠실에 강남에 가는데 그 압구정동에도 그때 아주 옛날에 지은 거 아닙니까? 지금도 그 강남 압구정동에 현대 아파트 있잖아요. 여기 이렇게 많이 건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어느 정도 그 흐름 아파트의 흐름 그런 것을 예견이 됩니다. 여튼지 내가 생각할 땐 지난 내년도 하반기쯤 떨어질 거다 생각했는데 정부가 바뀌고 나서 그랬는데 이게 빨리 왔어요. 12월 달에 지금 현재 매물이 막 전국적으로 매물이 많다는 거예요. 여기만 아니라 평택 뭐 그쪽에도 그렇고 뭐 일산 쪽에도 그렇고 인천 쪽에도 그렇고 뭐 서울도 강남도 그렇고 뭐 강북도 그렇고 지금 전국에 부산도 그렇고 막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앞으로 이게 그 대란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냥 아파트 가격이 푹푹 떨어지는 대란이 일어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IMF나 OECD에서도
한국의 아파트가 폭락될 것이다. 그래서 그걸 경고를 했어요. 그리고 2022년도부터 2026년도까지 아파트가 계속 떨어질 거다. 이렇게 좀 내다보고 있습니다. IMF가 어디입니까? IMF는 뭐 우리나라 나와서 그 직원들도 있고 거기 사무실도 있습니다만 IMF에서 각 나라 세계 나라의 경제 지표 돌아가는 걸 갖다가 다 면밀히 조사합니다. 그 사람들은 거의 과학적으로 조사하는 거예요. 그 우리나라도 IMF 저기 김대중 대통령 때 왔을 적에도 미리 예고를 했잖아요. 아파트가 저기 저 IMF 올 것 같으니까 대비를 해야 된다. 뭐 이렇게 했다 한데 너무나 그 경제 그 당시에 무능해가지고 거기에 대해 대비를 못해가지고 그래서 아파트 값이 아주 고공행진으로 올라갔지요. 예. 아니 아파트 값이 올라간 게 아니라 그 부채가. 그래서 그때 금모기도 했지 않습니까? 저도 구청장 시절에 그 당시에 금모기에 뭐 아이들 돌반지 뭐 이런 거 있는 거기 전부 찾아서 갖다 금반지 모으는 데다 갖다 주고 뭐 조금 그때가 가격으로 그 싸게 해가지고 얼마씩 주더라고요. 좀 받았죠. 하여튼 이 아파트가 떨어지기 시작하고 떨어진다고 얘기하게 되면은 더 떨어집니다. 이게. 경쟁적으로 내려오니까. 그러니까 한 세대야 한 집씩 주거 공간을 딱 마련했으면 좋았을 텐데 투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런 게 이게요. 그러면 지금 정부는 앞으로 어떻게 되냐? 집이 없는 무주택자가 집을 하나 사기 위해서 한다면요, 그 금리 혜택도 주고, 그 다음에 대출을 풀어줍니다. 뭐 8, 90% 줘요. 이게 주고, 그 뭐 가격이 유지돼 있으니까 그 은행에서 손해낼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 무주택자들이 집을 실소유자가 돼가지고 집을 사는 사람들이 전국적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래 막 매물이 나와도 일정 부분 이게 소화를 시켜야 이게 크게 많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만약 그렇지 않다. 그러면 엄청나게 떨어집니다. 그러면 또 집에 대해서 주택을 소유했다가 있는 돈도 없는 다 끌어서 샀다가 손해났다. 그러면 빚에 더블로 또 빚이 또 지는 거죠. 그래서 손해가 많이 나게 되는데 이런 거를 정부에서 미리미리 대책을 세우고 미리미리 복원을 해야 됩니다. 미리미리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걸 꾸려나갈 건가, 어떻게 이렇게 할 건가 를 해야 됩니다. 그걸 안 하고 그냥 강 건너 불 보듯이 오게 되면 정말 큰 사태가 나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답답하지만 주택경기 정책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이 보도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거기에 대비에 대해서 잘 하시고 큰 손해가 없기를 이렇게 바랍니다.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즐겁고 평안한 하루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중홍이었습니다.